토트넘 주전 경쟁이 걱정되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소니와 그닥 호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다시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히샬리송이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주전 경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히샬리송은 그동안 많은 비난만 받아왔던 공격수였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얼마 전까지 팀 내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상의 악령이 다시 히샬리송에게 찾아왔고 최근에는 그 자리를 대신해 쿨루셉스키나 존슨이 출전하며 손흥민 옆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지만 팬들은 기껏 주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던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잃어버렸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히샬리송이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유독 손흥민의 지시를 어기면서 독선적으로 구는 문제아 선수가 한 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현재 토트넘의 선수들은 대부분이 손흥민과 같이 팀을 위한 희생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명의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다이어는 가장 헌신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다이어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행동은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는 선발로 출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지더라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경기 중에는 심지어 배가 아프다며 여유롭게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답답함을 느낀 무리뉴 감독은 직접 그를 찾아가 경기장으로 복귀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분위기는 주장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후에는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선수들은 손흥민의 희생정신을 보고 게으름 피울 수 없었고 지금은 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한 명의 특정 선수의 팀이 아닌 토트넘 그 자체의 원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선수가 손흥민처럼 희생정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아지자 몇몇 선수들은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브리안 힐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선발 출장 기회를 꽤나 받았지만 무리한 슈팅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포스텍 감독에게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한 메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슈팅을 시도하며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팀 내 2인자임을 인정하며 조금씩 슈팅 시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스러운 선수들의 존재는 팀의 통일된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갈수록 자신의 골 기록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쿨루셉스키이고 최근 쿨루셉의 행동으로 인해 경기 도중 손흥민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 포스텍 감독의 시선에도 띄게 되며 현재 주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쿨루셉을 향해 경고를 내리며 팀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없는 선수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입단 초기에는 훌륭한 성적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그의 패턴이 파악되면서 드리블이 차단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팬들의 답답함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쿨루셉스키는 그동안 풍부한 왼발 슈팅과 강력한 패스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은 데다가 공격 포인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팀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을 이끄는 동안 팀은 11명이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인 공격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로 인해 쿨루셉스키가 공을 만질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쿨루셉 플레이는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플레이를 보이며 점점 욕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는 연계와 활동량에서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선수였기 때문에 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다면 여전히 팬들에게 찬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자꾸만 손흥민의 영향력을 넘보려 들었고, 특히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자신의 골을 얻기 위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2대0으로 경기를 사실상 결정지은 상황이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있어서는 골 득실 차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빌라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이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을 발견하고도 자꾸만 슈팅을 시도하는 등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열린 추가골 찬스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토트넘의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도중 짜증을 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손흥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맞이했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도중에는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빌라의 4명의 수비수가 모두 쿨루셉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다면 사실상 한 골을 넣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은 4명을 눈앞에 두고도 슈팅을 시도하는 탐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이 최근 몇 경기에서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가고 있지만 쿨루셉스키의 탐욕은 팀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쿨루셉스키를 주전에서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그동안 손흥민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선수들이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했다며 쿨루셉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팀 헌신과 희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수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오면서 다이어를 빠르게 제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는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동료들을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포스테코글루는 그를 주장단에서 완전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던 브리안 힐도 이제는 완전히 1군에서 잊혀졌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이 척척 맞아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쿨루셉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는 포스텍 감독에게 큰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텍은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선발 라인업을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쿨루셉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 목을 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샬리송이 최근 인터뷰에서 주전 자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이해는 갑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최근 손흥민을 잘 따르는 존슨이 연이어서 손흥민의 도움을 받으며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항상 개인보다 팀을 먼저 중요시하고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의 지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